유럽의 매력은 아무래도 도심을 가득 채운 옛 건축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가 건물과 건물, 집과 집 사이가 바늘 한 개 들어갈 틈도 없이 다닥다닥 붙여 지어졌죠. 우린 물론이고 유럽인들이 건너가 만든 미국과도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런던, 파리, 로마 같은 유럽의 오랜 도시에선 여러 개의 건물이 마치 한 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대한 장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집을 도로에 최대한 바짝 붙여 지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소음 같은 공해가 더 심할 텐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는 아시아나 미주보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인구 밀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유럽의 도시는 왜 이런 형태가 되었을까요? 유럽은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도시가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계속되고 있었고 곳곳에 새 나라가 자리 잡던 때라 정치 사회적으로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오랜 세월 평화를 누리게 한 박스로마나는 깨지고 대신 혼란의 시기가 온 거죠. 게다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이슬람이 사실상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장원제가 중세의 지배적인 사회체제가 되면서 유럽의 도시는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이러던 유럽은 로마 멸망 후 500년이 지난 11세기가 되어서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게르만의 이동은 멈췄고 이슬람의 약화로 지중해를 되찾았으며 온화해진 기후 덕에 농업이 발전해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폐허가 됐던 과거의 도시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도시는 그 이전과는 성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십작은 원정을 계기로 무역과 상업이 꼽히면서 농민이 아닌 상인이 도시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세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와 강 주변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교역에 유리한 곳이 곧 도시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어 15세기 중세 말엔 인구 10만 명이 넘는 콘스탄티노플과 파리, 5만 명이 넘는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런던 같은 대도시를 비롯 유럽 전역에 3천여 개의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중세가 태평성대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세 중반까진 바이킹이 수시로 몰려와 해안 도시들을 약탈했고 영주들 간의 전쟁도 끊임없었으며 도적대까지 들끓어 힘겹게 일궈놓은 상업 기반을 한꺼번에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높은 담장을 둘러 요새화해야 했습니다. 이 안에 상인의 집과 이들이 주문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의 가게,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 상인들의 교역을 뒷받침할 시청, 장사하다 보면 가끔 회계도 해야 할 교회 등이 빽빽하게 자리한 중세 특유의 성벽 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세우고 해자를 파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넓은 땅도 있어야 하고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왕과 부유한 귀족밖에 없지요. 원래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 시기엔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가 금오지 않게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즈니스 감각은 상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도시가 수익성이 매우 좋은 사업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도시 내의 집과 상점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고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엔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도시를 드나드는 외지인에겐 성문 앞에서 통행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 도시 입장료를 톨이라고 했는데 어딘가 익숙하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도시 비즈니스는 장원에서 농로를 두고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왜 유럽의 집들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벽과 해자는 인구가 많아진다고 쉽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성벽 내의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집과 건물을 두어야 했습니다. 벽을 붙여 짓는 것만큼 토지와 공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벽 2개 세울 걸 하나만 세워도 2개의 집이 되니 무척 경제적이기도 했습니다. 상인과 장인들을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이니 왕과 귀족이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도시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인들도 나쁠 게 없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시장이 커질 테고 물건을 만들 장인도 여러 둘 수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도시를 누리는 적과 맞서 싸울 숫자도 많아지니 더 안전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도시 구조를 보면 우선 한가운데에 시장이 설 광장을 두었습니다.
물건이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광장과 성문은 넓은 일직선 도로로 연결하고 광장 바깥은 좁은 도로로 여러 겹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광장과 가까운 도로 양옆엔 귀족과 부유한 상인의 집을, 중심에서 먼 곳엔 장인과 하층민의 집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귀족의 집이든 하층민의 집이든 건물 두 개가 빈틈이 없을 정도로 붙은 합벽 건축인 건 마찬가지였죠. 거듭 말하지만 중세 도시의 기본은 방어입니다. 집과 건물이 모두 맞붙은 합벽 건축으로 좁은 골목은 미루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침입한 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변변한 난방시설이 없던 옛날엔 이렇게 집을 이어붙이면 단열에도 좋았습니다. 성벽 도시가 아니더라도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집들은 합벽이 많았는데 이는 세금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도시를 만든 왕과 귀족은 한때 집의 전면 크기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자 도시민들은 전면은 좁고 안쪽으로 긴 집을 지어 대응했습니다. 대신 집 뒤쪽에 정원을 두거나 중정을 만들어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집을 도로에 최대한 붙여 지어야 했습니다. 마당을 두어 도로 쪽을 개방하는 우리와 사뭇 다르죠. 당시엔 자동차가 아닌 말과 마차가 다니는 게 고작이었으니 지금 같은 소음은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경험한 싱가포르, 베트남 등도 그 영향을 받아 이런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자 귀족들은 창문의 숫자를 세어 세금을 걷었는데 도시민들은 창문을 막거나 옆집 벽을 합쳐 아예 창문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도시들엔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운하의 도시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같은 듯 조금 다릅니다. 암스테르담에선 물길이 곧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집과 건물이 입구가 수로에 접하도록 땅을 아주 작게 나누어 바짝 붙여 지었습니다. 그래야만 집에서 나오자마자 배를 탈 수 있었죠. 네덜란드에선 도로가 아닌 물에 접한 크기에 따라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도시 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게 되자 치명적인 문제점들도 드러났습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없던 중세 도시들에선 걸핏하면 전염병이 돌아 도시 전체가 공동묘지가 되는가 하면 17세기의 런던처럼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생길 수밖에 없는 벽간 소음은 애교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도시의 인기도 더욱 커져서 웬만한 사람은 성 안에 사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성곽 도시들은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고 세금도 엄청나 일반 시민들은 성 바깥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갈수록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 뿐이었죠. 자본가 계급을 뜻하는 부르주아가 바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엔 인구가 폭증하면서 더는 성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도시가 많아졌습니다. 중세처럼 적과 도적대가 성 너머로 군침을 삼키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오스트리아의 빈처럼 여러 중세 도시가 아예 성을 허물어 그 자리에 순환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따라 더 많은 집과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성벽이 사라지자 길게는 수백 미터씩 연결된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됐고 이게 지금은 유럽으로 여행자들을 이끄는 독특한 매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